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FireEye CDL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자신문의 김인순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또 학교까지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기술과 사회, 문화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임종인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임종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장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롯데정보통신의 보안 플랫폼 서트 담당을 맡고 있는 김동인입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재택근무도 하시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 비대면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업에서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회의도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경우에는 결제를 받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 중에 캐리스라고 하는 고객이 있으신데요. 네, 온라인 이 개강의 핵심적인 서비스죠. 네, 맞습니다. 케이스 고객은 지금 저희 클라우드에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위드랑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캐리스의 폭발적인 서비스 증가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 그럼 재택근무를 못 하셨겠네요. 네, 못한 캐리스 직원들도. 지원을 위해서 네, 다 있습니다. 나와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덕분에 정말 온라인 계약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원활한 접속이 잘 되더라고요. 네, 롯데정보통신 어떠셨나요? 네, 저희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2월 달부터 4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택근무하고 모든 회의는 화상회의를 시작해서 경영회의도 사장님부터 화상회의를 시작해서 폭넓게 화상회의를 이용하고 트래픽이 증가하고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해보시니까 어때요? 처음에 답답했는데요. 네, 뭐 해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몰랐던 프로그램 PPT 공유도 좀 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신문사에서 좌담회 같은 거를 하잖아요. 지금 또 패널 토의를 하는데 좌담회를 하는데 대구에 계신 원장님도 계시고 또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모셔야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19가 정말 많이 대구에서 확산됐을 시점이어서 그분들을 다 화상회의로 모아서 비대면 좌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핵심만 이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달하게 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또 많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수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벌써 3월, 4월 2달 동안 네.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스마트 사회로 가면서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 반드시 해야 된다 다들 느끼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법규적인 규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별 수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달 해봤더니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교육의 품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끔, 그리고 좀 책임있게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보완하느냐, 이게 문제고, 또 보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럼 어떤 기술이나 솔루션 사용하셨나요? 초기에는 이제 줌이 편하고, 네. 줌? 예. 네. 그래서 줌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줌이 줌 반응부터 시작해서 많은 보안 문제가 나오니까, 최근에는 구글 미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별 문제 없이 가고 있고요. 이런 온라인 교육의 어떤 괜히 장점이 나름대로 많구나. 그걸 저희들이 깨닫고 있어서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리스를 지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거 뒷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 캐리스 고객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오래전부터 쓰고 있으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계약이 있기 전에는 수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계약이 정해지면서 온라인 계약 1차, 2차, 3차를 진행하면서 원래 한 세트였던 서비스를 권역별로 분리를 해서 7세트로 늘리고 또 그걸 다시 12세트까지 늘렸고요. 12세트까지 늘리는 과정 중에 뭐 쿼리 튜닝이라든가 뭐 병목 구간 해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튜닝 작업,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통해서 최대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확대 개편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딸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관계로 이 학습터에 로그인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아주 원활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롯데정보통신도 고객사들이 많은 그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SSL VPN 동시 접속에 대한 라이센스를 증설하는 네, 그것도 원격 많이, 근무자들을 예, 위한 솔루션이죠.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왜냐면 회사 PC를 집에서 쓰는 환경에 보안이 과연 안전한지, 그거에서 PC에 대한 간제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최초 도입해서 저희가 간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기회로. 이렇게 사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오면서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네, 사실 기업들이 보안을 고려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또 다른 대응들이 있었나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는 기존에 안 하던 솔루션이 있었지만 적응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할까? 뭐 그렇게 보완이 돼?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간제부터 하니까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 통보 이런 걸 해주면서 고객이 안전하네 라고 오히려 방문하고 재택근무가 안전하다고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MVP도 재택근무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고객 있습니다. 보안은 어떻게 하셨나요? 뭐 방금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전통적으로 네이버 이제 안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고 있긴 하지만 임직원들은 역시 온프라미스에 있는 SSL VPN이라든가 보안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역시나 똑같이 SSL VPN을 확대 증설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해소를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역시나 이제 저희도 클라우드 회사다 보니까 이런 보안 서비스도 세카스처럼 클라우드 사스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발도 하고 계시네요. 네. 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교육하는 데서 줌 바밍처럼 네. 사실은 이게 일종의 사보타지 공격이죠. 네.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일도 있고 학생들이 좀 딴짓하는 학부생들의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학교에서도 본래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네. 그 여기서는 온라인 쪽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걸 너무 또 감시하면 또 전자감시라든지 해서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기술적 그리고 관리적으로 해결할까 많이 고심 중에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이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구나.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실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 전달 외에 인성 교육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그것을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군요. 네. 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가속화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쓰자 했는데 안 썼는데 당연히 이제 필요하게 됐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얼마나 증가했나요? 이 자리에서 뭐 수치를 말씀드리기 네, 좀 네.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리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온라인 계약 이전에는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던 시스템이 지금은 동시 접속 3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일정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봤을 때, 현상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해 본 고객들은 더 적극적으로 쓰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에서도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죠? 네, 쓰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했나요?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엘클라우드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보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도 됐지만 계속적으로 그 언택트 환경에서 네이버와 같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에서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5월달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바뀐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삶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부터 의견 주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너무 슈퍼 커넥티드 돼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위기가 닥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번지는 건데, 그런 점에서 뭐 이제 팬데믹도 그렇고 특히 사이버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에 그 워너크라이 때 그거보다 몇 배의 속도로 이렇게 위험이 확산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전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비대면이 여기서 생기는 이러한 리스크, 특히 사이버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잘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전에는 재택근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온라인 회의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만 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실제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고 업무 집중력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전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쓰시다가, 예를 들면 이제 보안의 염려 때문이라든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식 부족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못 쓰시다가 이번 사태로 클라우드를 써본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온프라미스 대비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VP의 비즈니스는 더욱더 발전하겠네요. 네. 롯데정보통신은 어떤가요? 예전에 이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오피스가 이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접속하고 이런 게 이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재택근무도 활성화되고 때로는 회의도 화상회의로 다 진행하게 되는 패러다임이 변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모니터링이나 간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엔드포인트, 관문 중심에서 엔드포인트의 전환이 이제는 되지 않았나 하고 모니터링에 대해 집중하기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되겠네요. 기존의 110만으로 될까요? 110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EDR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으로 기록하고 간제할 수 있는 팩터를 찾아서 아티팩트를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로 패러다임이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보안 시장에는 또 EDR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안적인 얘기를 해보면 사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관문 보안이었었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또 원격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보안을 해야 될 영역이 정말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야 될 숙제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물론 PC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스마트 환경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 클라우드 접속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고 뭐 법적으로도 이게 검토돼서 아마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현재는 있습니다. 네. 늘어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쪽에 집중을 하시게 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네. MVP는 어떤가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경계 중심의 보안을 이제는 이제 세카스, 아까 말씀드렸던 세카스,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를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는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요즘 들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시큐리티 SD-WAN이라고 해서 시큐어 서비스, 액세스라는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런 SaaS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한국이 대처를 비교적 잘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국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최대의 패자인 것 같고요. 네. 신뢰성 부족이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롯데정보통신도 얘기하셨지만 뭐 구글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면 보안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이런 데에서는 사이버 보안, 이게 필수적이고 신뢰성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 보안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 이제 CTO님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이제 이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인프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시스템의 교육 자원들, 교육 데이터가 정말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님? 제가 생각하는 인프라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시성 있게 보안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뭐 가시성이 전체로 한 뷰에 나오던 보안이 어디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바뀐 사회와 문화, 그리고 기술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이죠. 위기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패럴토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